새벽 3시, 한 78세 할머니가 다리를 부여잡고 비명을 지릅니다. 아, 다리야, 쥐났어.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남편은 119에 전화를 걸며 허둥지둥하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할머니는 온몸을 떨며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안녕하세요. 근골격계 전문의 김정훈 박사입니다. 올해로 74세, 제가 이 분야에 몸담은 지 50년이 됐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도 2,800명의 다리 쥐 환자를 진료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응급실을 찾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 중 95%가 전혀 엉뚱한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나 먹어라. 물 많이 마셔라. 다리 주물러라.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죄송하지만 이건 10%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쥐가 나는 진짜 이유는 신경 전달 체계의 오작동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근육 사이의 통신 오류예요. 그래서 바나나를 아무리 먹어도 마사지를 아무리 해도 한밤중에 극심한 통증은 반복됩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이 문제에 매달렸고 결국 단 3초 만에 쥐를 멈추게 하는 응급지압법을 찾아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까? 82세 김태연 할아버지 20년 동안 매일 밤 쥐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119도 수십 번 불렀고 병원도 셀 수 없이 다니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승산혈 3초 지압법을 처음 사용한 그날 밤부터 단 한 번도 쥐가 나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새벽에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3초 지압법을 정확히 배우는 방법부터 다리 쥐의 근본 원인과 재발 방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고 따라 하시면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지압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지압 시간, 각도를 모두 설명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근본을 고치는 해결 방법은 마지막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50년 임상으로 증명된 다리 쥐 응급 해결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3초 응급지압법, 다리에 쥐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리에 쥐가 왜 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모르는 쥐의 진짜 원인.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 흔히 바나나 부족, 운동 부족, 피로 누적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말초신경과 근육 사이의 전기신호 전달 오작동 때문입니다. 이 신호가 정상적으로 오고 가야 근육이 수축하고 풀릴 수 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되며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쥐입니다. 의외로 많은 의사들도 잘못 알고 있는 대처법. 놀랍게도 일반 내과나 응급실 의사들도 다리에 쥐가 나면 스트레칭 하세요, 수분 보충하세요, 바나나 드세요 정도의 기계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쥐가 나는 순간 이미 근육은 고통스럽게 수축된 상태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다리를 펴거나 스트레칭을 시도하면 근육 섬유가 더 찢어지거나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스트레칭으로 3일 이상 걷지 못한 노인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정확한 신경지압으로 3초 만에 통증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50년 임상 경험에서 검증된 승산혈 응급지압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산혈 위치 이렇게 찾으세요. 침대에 앉거나 다리를 편 상태에서 종아리를 살짝 긴장시킵니다. 종아리 뒤쪽을 보면 힘줄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가운데에 오목한 홈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 종아리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 승산혈입니다. 눌러보면 대부분 찌릿하거나 뻐근한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3초 지압법 사용법 응급 대처법.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중지를 모아 승산혈을 강하게 꾹 누릅니다. 지그시 3초간 누르고 천천히 뗍니다. 1초 쉬고 다시 3초간 누르기 총 3회 반복하세요. 이 지압은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서 신경 말단의 정기적 혼란을 직접적으로 차단해주는 과학적 기법입니다. 그리고 쥐가 난 다리만 할 게 아니라 반대쪽 다리도 함께 눌러야 몸 전체의 신경 균형이 잡히고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77세 김영자 여사님. 김 여사님은 20년간 매일 새벽에 쥐가 나서 심하면 119의 구조 요청까지 해야 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 3초 지압법을 배운 후 첫날부터 통증이 줄기 시작했고 3일 만에 쥐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2주 후에는 쥐 증상이 사라졌고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압할 때 주의사항. 너무 약하게 누르면 효과 없습니다. 너무 세게 오래 누르면 멍들 수 있습니다. 딱 3초씩 3회 반복, 이것만 지키세요. 다리를 긴장시킨 상태에서 눌러야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추천 마사지 빈도와 방법. 하루 2회에서 3회. 아침 기상 직후 1회. 저녁 잠들기 전 1회. 필요시 운동 전 또는 다리가 뻐근할 때 1회 추가. 다음으로는 이 승산혈 지압법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잠들기 전 단 5분만 하면 다리 쥐를 예방하는 황금 스트레칭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때 갑자기 발이 딱 굳어버려요. 종아리가 쥐가 나서 새벽마다 비명을 질러요. 어떤 날은 아예 잠을 못 자요. 무서워서. 그런데요. 그런 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쥐는 근육 피로보다 신경, 혈관, 근막 불균형의 문제. 많은 분들이 근육이 피곤해서 쥐가 난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더 정확히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 뻣뻣해지고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시니어, 다리가 붓거나 저린 분, 평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분들은 종아리 근막이 짧아져서 자면서 다리를 펴는 순간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되며 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자기 전 5분 루틴. 이 루틴은 종아리 근막을 부드럽게 늘려주고 혈류를 정상화하며 신경 자극을 정리해주는 총 3단계 스트레칭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30분 전.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1단계 발끝 밀기 스트레칭 30초 3회. 침대에 앉거나 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습니다. 무릎은 살짝 굽히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종아리에 당기는 느낌이 들게 유지합니다. 30초 유지, 10초 쉬기, 3회 반복. 이 동작은 경직된 종아리 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발목 혈류를 개선합니다. 2단계 종아리 지압 마사지 총 1분. 손가락을 이용해 종아리 아랫부분을 양옆에서 잡습니다. 약간 아픈 지점이 느껴지는 곳을 찾아 10초간 꾹 누르고 천천히 문지릅니다. 좌우 각각 30초씩. 이때 승산혈 부근을 중심으로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마사지는 신경 과흥분을 진정시키고 자는 동안 쥐 재발을 막아줍니다. 3단계 뒤꿈치 올리기, 내리기 20회. 벽을 잡고 서거나 의자에 앉은 채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까치발.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하루 20회 2세트. 이 동작은 종아리의 펌프 기능을 활성화해 심장에서 다리로 가는 혈액 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 근육이 놀라는 걸 막아주는 보호장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루틴으로 15년 고통 끝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 남해에 사는 강성자 어르신은 15년간 새벽 3시에서 4시에 다리에 꼭 쥐가 나서 매일 밤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5분 루틴을 7일 연속 실천한 후 8일째 되는 날부터 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밤에 자다가 깨는 일도 없고 아침에 다리가 가볍다며 매일 루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약 쥐가 나기 싫다면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하세요. 발끝 당기기 30초 3번. 승산혈 주변 종아리 지압. 까치발 들기 20회 2번. 이 모든 게 하루 5분이면 됩니다. 혈액순환, 신경 안정, 근막 이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면 쥐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쥐가 심해진 분들을 위한 약물과 쥐의 연관성, 그리고 이를 예방하는 비타민 E, 마그네슘 병행법을 전문의의 시선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쥐 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약 드시면 쥐 더 심해집니다. 혈압약 먹고부터 다리에 쥐가 나요.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약, 그 약이 다리에 쥐가 나는 결정적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는 60에서 70대 환자 중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이 약 38%가 다리에 자주 쥐가 난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이유를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쥐를 유발하는 3대 약물. 1. 이뇨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프로세마이드 등. 고혈압이나 심부전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이뇨제는 체내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이로 인해 신경 전달이 불안정해지고 근육 수축에 문제가 생기며 자는 중에 쥐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2.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등. 스타틴 약물은 근육 통증과 경련을 부작용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근육 위축이 빠르기 때문에 쥐가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3. 인슐린 또는 설폰 요속의 당뇨약.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당뇨약은 저혈당 시 쥐가 나거나 신경 자극이 과도해져서 쥐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렇게 쥐가 나도 대부분은 운동 부족 탓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밤마다 수면 방해, 근육 위축,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히 약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영양소 보완입니다. 약물로 인해 빠져나간 영양소를 정확히 알고 적절히 채워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2. 쥐 예방을 위한 3대 영양소. 1. 마그네슘. 신경과 근육의 흥분을 억제해 줍니다. 부족하면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불꽃 튀듯 반응하며 쥐가 납니다. 권장량. 60세 이상 성인 기준 하루 350에서 400mg.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말산염 형태가 흡수율이 높습니다. 자기 전 섭취하면 쥐 예방과 수면의 질도 함께 개선됩니다. 2. 비타민 E. 세포막을 보호하고 근육과 신경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특히 스타틴 약 복용자에게 효과적입니다. 섭취 팁. 천연 D, 알파, 토코페롤 형태를 추천합니다. 하루 200에서 400 IU가 적당합니다. 3. 칼륨. 근육 수축과 이완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칼륨이 부족해질 위험이 큽니다. 섭취 방법.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 시금치 등 음식으로 섭취. 약으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과다 복용 시 심장 문제. 실제 사례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송파구에 사는 조순자 씨는 혈압약과 이뇨제를 복용한 지 4년째. 그 사이에 쥐 증상이 점점 심해져 한 달에 15번 이상 쥐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400mg, 비타민 E 200 IU, 칼륨이 풍부한 음식 고구마, 토마토올 매일 챙긴 지 3주 만에 쥐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였고 영양소만 보완했습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쥐가 나면 약 때문인지 꼭 의심하세요. 이뇨제, 스타틴, 당뇨약은 쥐를 유발할 수 있음. 마그네슘,
비타민 E, 칼륨으로 근본 예방 가능. 무작정 약을 줄이기보단 영양소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물 많이 마시는데도 쥐가 자꾸 나는 이유. 마그네슘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자기 전에 피해야 할 쥐 유발 음식 3가지에 대해 전문의가 분석해 드립니다. 물도 마시고 마그네슘도 먹는데 왜 계속 쥐가 날까요?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셔요. 근데 왜 자꾸 새벽에 종아리에 쥐가 나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소연하듯 묻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마시면 쥐가 안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심해졌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 말도 너무 자주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의의 해석은 다릅니다. 1. 물을 많이 마신다는 착각. 많은 분들이 수분 부족 때문에 쥐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흔한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오히려 전해질이 희석됩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 4가지 전해질의 균형이 맞아야 근육이 정상 작동합니다. 하지만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이 전해질들이 희석되어 빠져나가고 신경 전달이 약해지며 근육이 헛돌다가 쥐가 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특히 이뇨제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이 현상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물 많이 마시기로는 쥐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물을 마시되 전해질도 함께 보충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후 이온 음료, 하루 1회에서 2회 마그네슘과 칼륨 섭취, 무염식만 고집하지 않기 적당한 나트륨도 필요. 2. 마그네슘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진짜 이유. 아니, 마그네슘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복용 형태와 타이밍이 잘못된 경우 90%는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마그네슘, 이런 형태는 피하세요. 산화 마그네슘, 흡수율 4% 이하. 대부분 설사 유발하고 그냥 빠져나감. 약국에서 가장 흔히 파는 형태지만 효과 거의 없음. 이런 형태로 바꾸세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말레이트, 트레오네이트, 뇌 건강까지. 타우레이트, 심장과 쥐 예방 동시에. 이중 글리시네이트는 위장 장애도 적고 수면 개선과 쥐 예방에 가장 적합합니다. 복용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자기 일시간 전 공복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B6, D와 함께 복용 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3. 식사 속 영양 밸런스가 안 맞아도 쥐가 납니다. 아무리 물 마시고 마그네슘 먹어도 식사 속 미네랄이 부족하면 몸이 계속 탈진 상태입니다. 특히 저탄고지 식단, 과한 다이어트, 무염식 혹은 과일, 채소 섭취 부족이 쥐를 악화시킵니다. 실제 상담 사례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마그네슘 2개월 복용 중. 효과 거의 없음 조사해보니 산화 마그네슘. 식사는 저염 위주, 물은 하루 3리터. 종아리 쥐, 새벽 두통, 탈진감 지속. 마그네슘을 글리시네이트로 변경. 소금 약간 추가, 바나나 1개, 구운 감자 추가. 일주일 만에 쥐 빈도 절반으로 감소. 정리합니다. 물만 마시고 쥐가 안 멈추는 이유는 전해질 희석 때문입니다. 마그네슘도 흡수율 높은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사 속 전해질 밸런스도 함께 맞춰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자기 전에 이거 먹으면 무조건 쥐 납니다. 70대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저녁 습관 3가지. 잘 때만 되면 종아리에 쥐가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에 쥐가 나 있어요. 이 2가지는 거의 대부분 저녁 식사와 잠자기 전 습관에서 원인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못된 상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쥐가 반복되죠. 전문의로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전 아래 3가지만 고치면 80%는 개선됩니다. 1.
잠자기 전 따뜻한 우유는 쥐를 부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기 전 따뜻한 우유를 마십니다. 잠도 잘 오고 칼슘도 좋지 않나요? 하시죠. 하지만 우유에는 유당과 카제인 단백질이 포함돼 있어 위장에 부담을 주고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며 자율신경계가 혼란을 일으켜 근육 긴장을 유발합니다. 특히 속 더부룩함, 쥐가 동시에 오는 분들은 우유가 핵심 원인일 수 있습니다. 2. 자기 전 흰쌀밥 김치만 먹는 저녁 식사 근육을 망칩니다. 소화 잘 되게 가볍게 먹어요 라고 흰쌀밥이나 죽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탄수화물만 많고 단백질과 미네랄은 거의 없음. 거기다 김치는 나트륨 과다, 칼륨 부족. 결과적으로 밤 동안 근육의 회복 재료가 0이 되고 신경계는 전해질 부족으로 오작동하면서 쥐를 유발합니다. 저녁엔 이렇게 바꾸세요. 현미 3분의 1 공기 달걀 또는 생선 한 조각과 데친 채소, 바나나 2분의 1개나 고구마 소량 추가, 칼륨 보충. 이렇게 바꾸면 자는 동안 근육이 편안히 회복하고 쥐가 줄어들고 수면 질도 올라갑니다. 3. 하루 종일 안 마시다. 저녁에 물 몰아서 마시는 습관. 쥐, 야뇨증, 수면장애 3종 세트를 유발합니다. 물을 낮에 안 마시고 밤에라도 많이 마셔야겠다며 저녁 6시 이후 500ml 1L씩 몰아서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전해질은 희석되고 밤새 방광이 자극돼 자다 깨고 근육은 탈수되고 결국 새벽에 쥐로 깹니다. 이렇게 하세요. 오전 8시에서 12시 사이에는 한 잔씩 천천히 2잔에서 3잔. 오후 4시 식사 후 한 잔씩 2잔에서 3잔. 저녁 7시 이후는 한 잔 이하. 필요시 전해질 소량 포함된 무설탕 이온 음료 사용. 보너스로 중요한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쥐 나는 사람은 잠버릇을 보세요. 아침 쥐의 원인 중 1위는 수면 자세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자는 습관. 무릎을 베개로 들지 않고 바로 자는 자세. 엎드려 자는 습관은 발끝이 아래로 처짐 종아리 근육 과긴장. 쥐 예방 수면 자세 팁. 무릎 밑에 말아서 수건 하나 넣기. 다리 혈류 개선. 종아리 근육이 밤새 과긴장하지 않음. 쥐 방지에 탁월한 효과. 정리합니다. 자기 전 우유, 죽, 김치만 드시고 물 몰아서 마시면 쥐가 계속됩니다. 저녁에는 근육 회복용 식사와 수분 분산 섭취가 핵심입니다. 수면 자세 교정만으로도 아침 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잠깐 지난 거겠지 하고 넘기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종종 다리 쥐는 우리 몸이 위험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과 증상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